약간 칼춤 추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약간 삐끗하면 약간 칼에 베일 것 같은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도 네. 나를 잘 모르고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난 도대체 누구지? 난 욕먹어야 마땅한 사람인가? 아, 나는 오라. 저들은 틀렸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긴 알아? 하는 이제 억하심정이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대처하고 대응해서는 내가 이 문제를 도저히 풀 수도 없고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기로 마음먹은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바꿔줄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친구들이 결혼하고 또 아이를 하나 둘씩 낳을 때마다 빛의 속도로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부분이 책에 나와요. 그 이미 옛날 얘기죠. 이젠 결혼식 갈 일도 없는. 전 이 단어 표현 너무 좋았습니다. 시간의 궤적 차이. 분명히 나이는 같아도 시간의 궤적이 다르잖아요. 시간의 궤적 차이에 따라서 한없이 가까웠던 사람이 완전히 이제 나의 바운더리 밖으로 벗어나기도 하고, 친구가 많고 혹은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간관계적으로 혹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인가, 반대로 친구가 없거나 인간관계가 별로 없다고 해서 그건 또 제대로 처신을 잘 못한 사람인가, 그 부분에 대한 작가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어리석은 자와 같이 가는 것보다는 혼자 가는 것이 낫다라고 경전에 써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너무 동의하고, 내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경로에 있다면 기존의 친구들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만 얘는 별로고 얘도 별로고 얘도 이제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하고 이런 식으로 다 떨궈내고 나면 진짜 아무도 안 남으니까 적어도 그냥 좀 수다 떨 수 있는 친구 정도는 옆에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친구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일상을 막 공유하고 막 자주 연락하고 그럴 친구는 많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거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저도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의. 그게 필요한가? 네. 아니 또 어떤 가족이 있으면 더더욱 네. 집에 가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저는 가끔 드는 생각이, 아, 참 고독한 삶이다. 그런 생각은 해요. 외로워. 이런 느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없긴 해. 이런 거 있잖아요. 전 세계 어디든 혼자 갈 수 있고, 근데 이런 어떤 아주 미세한 인생의 어떤 이야기들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 없구나. 근데 이게 정상 아닌가? 왜냐면 나는 고유한 존재이고 나의 고유한 이런 상념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도 뭐 그것도 좀 이상한 일 아닌가?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기대를 이제 많이 내려놨어요. 몇 번의 연애를 아주 호되게 이제 정리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거나 그 사람과 뭔가 이렇게 확 결합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내려놨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오히려 많이 더 편안해진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외롭다라는 감각 때문에 그걸 느끼고 싶지 않고 그걸 느끼는 내가 싫기 때문에 연애도 애쓰고 결혼에 대한 생각도 많고 이런다고 생각해요. 좋은 면도 있지만 사실 내 안에 부정적인 성향 때문에 연애나 결혼을 바라는 부분이 없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롭다, 괴롭다 이런 감각들을 많이 느끼시는 분한테 사실 그건 사람이 없어서 느끼는 건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참 되게 웃기죠. 옛날에는 이렇게 연애하세요 막 얘기했던 사람이 연애 안 해서가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도 약간 자아분열, 근데 좀 웃기게 표현하면 자아분열인데, 다 겪어놓고 보니까요, 타인을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내가 정말 성숙해야 만들어지고 나오는 거지, 내가 성숙하지 않았고 내가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원하는 건 그냥 욕망이었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이걸 해줄 테니 너도 잘해줘야 된다 막 계산기를 막 두드렸던 게, 그러니까 이런 계산이 너무 피곤하고 처참하고 하찮아지는 시간은 저한테는 그게 4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기대라는 단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에게 뭔가 기대하는 건 내 스스로 내가 셀프 채권자가 되고 저 사람을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채무자로 만들어 버리죠. 맞아요. 네.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네, 그게 가장 치명적인 것 같아요. 되게 고전 중에 데일 카네기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기대를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삶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나와 함께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의문은 좀 있어요. 제가 막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 관심사가 너무 많이 이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의 뭐 어떤 취향이나 버릇이나 이런 거에 신경 쓰면서 에너지를 뺏기기에는 경전이 너무 재미있고. 작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스스로에 대해서, 방송인 곽정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많은 분들로부터 지지와 서포트도 많이 받았고, 굉장히 또 반대 측면에서는
안티라고 하죠, 소위. 뭐 안티 혹은 비난이라던가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 양쪽의 측면을 굉장히 이게 다 걸쳐 있는 굉장히 유니크한 유형에 알려져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근데 사실 잘 몰랐거든요. 진짜요? 네. 특정 커뮤니티에 가보면 저는 거의 뭐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으로 묘사되고, 또 오프라인 현장이나 강의 현장에서 이제 뵐 때는 다들 너무 좋게 느껴주시고 보아주시고, 사실 저는 약간 칼춤 추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칼날 위에서 약간 삐끗하면 약간 칼에 베일 것 같은 그런 경계선에 서 있는 존재라고 저를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도 네. 나를 잘 모르고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난 도대체 누구지? 난 욕먹어야 마땅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좋은 사람인가? 이런 고민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수년 전에는. 작가님께서는 이제 어느덧 방송 10년 넘었죠. 10년이 넘으셨죠. 2013년에 본격 시작했고, 그 전에도 뭐 사실 일회성 출연들 많았으니까 이제 뭐 방송인이자 작가로서 대중에게 알려진 사람으로서 미움 받는다는 것, 또 이제 미움, 분노, 혐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걸 그간 느껴오셨고 지금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쭉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초의 감정은 억울함이었던 것 같아요. 억울함. 내가 생각하는 것을 어딘가에 올리거나 했을 때 그것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격적인 글들을 쓰거나, 혹은 뭐 방송에서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것이 막 형지풍파를 일으키고, 당시에는 연예 기사에 댓글도 있었고 실시간 검색어도 있던 시절이라서 와, 그거를 진짜 정면으로 막, 사실 그때는 그래서 억울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 혼란함도 굉장히 컸었고, 저는 막 기획사가 있거나 나를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이 직장인을 하다가 이제 방송인이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날것에 막 이런 멘트들에 노출이 되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생각은 나는 옳아, 저들은 틀렸어, 내가 이렇게까지 뭐 했는데 왜 저렇게까지 공격을 하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긴 알아? 하는 이제 억하심정이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대처하고 대응해서는 내가 이 문제를 도저히 풀 수도 없고, 또 하나 풀 수 없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기로 마음먹은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바꿔줄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옛날에 최하정 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나를 뭘 알면서 이렇게 욕을 해? 악플을 달아? 라고 어떤 연예인인지 호소를 했더니, 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가 누구인지 알고 제대로 다 알아서 좋아하니? 너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네가 누군지 알아서 싫어하겠니? 쌤 쳐!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 깨달으신 분이다. 진짜 이 중간에서 딱 명쾌한 눈으로 보신 거 아니에요. 어쩌면 방송 초반에 환호를 받다가 또 어떤 일부 특정 사람들한테는 막 끊임없이 욕먹고, 나는 어쩌면 정말 편안한 상태에서 아주 좋은 말을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구나 라고 뒤늦게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면서 저의 이제 지나온 커리어나 지나온 어떤 사람들의 반응이나, 나를 잘 모르는데도 좋아해 주신 것은 내가 가진 너무 큰 행운이었다. 근데 나를 잘 모르지만 나를 공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한 그냥 그들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사실 뭔가 문제가 됐었던 발언이나 나의 글이나, 누군가는 속 시원하다 하지만 누군가는 싫어할 수 있었다면, 사실 그 말을 쓰고 하고 할 때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너무 애쓰는 상태는 아니었나. 그러니까 모두에게 기분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지만 사실 내가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어떤 말을 했구나.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더 드러내고 싶어 안달나 있었던 방송인으로서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미숙한 상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런 이제 제가 공부하는 게 경전이다 보니까 스타니파타나 팔정도에 대한 책을 보면 명확하게 그게 더 오는 거예요. 팔정도에는 바른 말, 바른 생계가 굉장히 이제 현실적인 주제로 나와요. 바른 말이라고 하면 바르고 고운 말, 뭐 이런 캠페인일 것 같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을 해서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가, 쓸데없는 말은 아닌가, 즉 잡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2500년 전에 이미 잡담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네, 어제 야 그 예능 봤냐? 이런 얘기조차도 사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험담하는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거친 말. 네, 거친 말, 이간질하는 말, 이 모든 말들이 팔정도라는 철학 안에서 하에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방송인으로서의 나는 항상 내가 정의로워야 되고, 내가 멋있어야 되고, 톡톡 튀어야 되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근데 당연히 그러고 싶죠. 누구나 방송에 싶었죠. 출연하는 사람이라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보다는 그때 내가 미숙했구나, 나 너무 욕심에 가득 차 있었구나,
그래서 내 말이 잘못돼서 누군가가 이렇게 극렬하게 반응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더 신면에서 컨트롤할 수 있었으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테고, 그럼 쓸데없이 애초에 드글드글 하던 사람들, 불만이 많던 사람들, 혹은 아주 작은 어떤 표현조차도 몰려와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의 에너지를 내가 끌고 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네. 내가 욕심을 냈구나. 내가 더 깨끗한 상태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의 미숙함을 제가 인정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고귀한 길을 걸어가고 싶고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다 죽고 싶은데, 당장 이 촬영을 끝나고 가다가도 죽을 수 있는 것이 삶이고 그 죽음 직전에 어떤 사인도 오지 않는다. 너무 인생의 처절한 점이잖아요. 그러면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미움을 받는 것은 내가 조절할 수 없다. 나는 다만 내 모든 말에 떳떳하고 오버하지 말고 필요한 말만 하고 누군가에게 아름답게 남을 수 있는 정제된 말을 하는 인간으로 더 성숙해지자. 그러고 싶은데 여전히 저를 미워하기로 마음먹은 분들은 어딘가에는 이제 암약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저는 당신을 욕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당신이 나를 욕을 하면 그것은 당신의 구업, 입으로 짓는 업으로 남아서 당신의 인생을 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구업, 신업, 의업, 말로 짓는 업, 몸으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이 이렇게 삼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삼업이라는 것을 보고 나면 매 순간 내가 말을 잘못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잘났다는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누구 막 이렇게 막 뒷담화하게 되게 쉽잖아요. 직장생활하다 보면 진짜 쉽게 그렇게 되고 그 말조차 다물어야 돼요. 근데 누군가를 이렇게 막 악담하기 위해서 써대는 그런 글들은 고스란히 구업이면 신업으로 자신의 인생에 불편함을 계속해서 끼치게 되고, 자주 하는 행동은 자신의 성향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 애티튜드가 돼요. 사실 대조택님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뭐 헛소리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남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는 순간 그 강렬한 쾌감이 있단 말이에요. 안 좋은 업을 짓는데도 느껴지는 그 쾌감을 자기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에너지를 뺏기게 되는 거죠. 자기 인생을 고민해야 되는데 남을 욕하며 내가 뭔가 정의로운 사람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에너지를 안 쓰시길 바라고, 내가 당신에게 구업이나 신업을 짓게 만드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단 언젠가 자신이 만든 행동으로 인한 자신이 일으킨 불편함을 보게 된다면 그때가 너무 늦지 않게 오길 바랍니다. 라는 얘기를 저도 하고 싶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싫었던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하죠, 사람에서. 근데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있는 그 많은 고통들을 보게 되고 나니까 나중에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을 어떤 글들을 보면 이 사람의 고통이 크겠구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고통이 뭘까, 너무 안타깝다. 다가오는 모든 존재한테 자비를 내어주며 살기에도 이 삶이 너무 짧은데 잘 모르는 사람을 미워하는 건 도대체 뭐지? 안타까움은 있어요. 작가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누군가에게 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업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한 나의 시간, 말씀해 주셨듯이 불과 몇 시간 뒤에 내가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도 알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시간을 그런데 쓰고 있는 게 스냅샷처럼 누가 그걸 옆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하나 착착착 찍어서 그거를 쫙 프레임을 이제 붙이면 영상이 되잖아요. 그런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막 크크크거리면서 눈에 약간 그러면서 뭐 악플을 단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에 대해서 누굴 만나서 아까 그 쓸데없는 말, 그런 뒷담화나 험담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 나라는 사람의 영화인데, 나라는 사람의 영화가 온통 그런 걸로 돼 있으면 와, 어떤 기분이 들까? 저도 어떤 모르는 사람들을 마음속에서 미워하는 경험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나를 미워했다기보다는 자기가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으면 사람은 그 화살을 타인에게 돌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근원적인 힘을 한 번도 접촉해 본 적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타인을 미워하는 것을 통해 내가 잘났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살아가는 건데, 사실 그건 뭐냐면 휘발유차에 경연료를 넣고 잘 굴러가길 바라는 망가지죠.
차가 망가집니다. 근데 진짜 내 삶의 연료가 뭐여야 하지? 나에 대한 깊은 사랑을 통해 타인이라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사랑을 전하는 사람은 고급 휘발유를 넣은 것처럼 간다. 나는 경험해봤다. 내가 미움을 내려가 보니 그냥 걸어가더라.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길로. 그래서 인생은 생각보다 찬란하더라. 내가 하찮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것도 잠깐이더라. 근데 내가 나를 미워하고 어떻게든 움켜쥐려고만 하고 돈돈돈 하며 살아갔을 때 나는 경유를 넣고 가는 휘발유 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료를 바꿔야지 생각하게 되는 시점은 인생에 한 번은 오는데 죽음이 그보다 먼저일 수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죠. 이제 물론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인생은 한 번이 아니라 거듭된 삶이라고 윤회한다고 알잖아요. 근데 저는 불자이든 불자가 아니든 사실 저도 학문적으로 이 경전을 연구하는 사람이지 어디 신도 등록이 돼 있진 않아요. 그냥 내가 어떤 철학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는 중요한 부분인데 돈을 철학을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미움을 철학으로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제 존재를 아름답고 고귀한 것으로 채우고 싶고 그것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다 끌어안고 갈 거예요. 근데 그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버릴 거예요. 저는 인생은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오늘도 좋은 하루를 살았는가? 귀한 존재였는가? 누군가는 나를 싫어할지라도 그것에 내가 같이 동화해서 나도 같이 미워하지 않고 이만큼 사회가 병들었고 나는 마음을 위해서 뭐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 책을 읽었는가? 말을 했는가? 몸으로 이동했는가? 전했는가? 이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은 어떠세요, 작가님? 그래서 10년 전에 작가 곽정은이 미움이라는 에너지들을 딱 받았을 때 그 10년 전에 작가 곽정은과 지금 오늘의 곽정은 작가가 그걸 딱 대면했을 때 어떠세요? 10년 전은 부르르. 지금은 사르르. 사르르. 그때는 너 뭐야? 막 이랬으면 지금은 따뜻한 본넷 위에 눈이 앉으면 눈이 사르르 녹잖아요. 저는 사실 상관없어요. 어차피 타인의 분노는 타인의 것이에요. 그 사람의 분노는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나도 그 순간 같이 분노를 일으키면 내 인생을 망치는 건데 이것에서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붓다의 일화인데 붓다께서 막 이렇게 설법을 하고 다니니까 그 당시 이제 되게 높은 지위에 있었던 제사장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막 욕을 하고 다녔대요. 그러다가 내가 가서 저 부처를 욕보이리라 하고 가서 막 면에다 대고 엄청 욕을 했대요. 그랬더니 붓다께서 다 들으시고 일가 친척이나 친구가 있어? 당신은?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있죠? 이랬더니 그러면은 그들이 막 선물을 주기도 하시오? 그럼 선물을 주고 받지요? 내가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선물을 갖다 줬는데 그 사람들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고 안 받으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집으로 갖고 돌아와야죠. 뭐 안 받겠다는데 어떡합니까? 했대요. 이게 답이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제사장이 엄청 크게 깨달았다. 아무리 주려고 해도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네 거다 이거예요. 왜냐면 네가 주려고 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누군가가 과거에든 혹은 앞으로든 제가 하는 말에 혹시라도 어떤 결점이 있고 누군가를 좀 날카롭게 하는 이야기가 혹시라도 있어서 불편감을 느끼시고 그럴 순 있지만 그것이 나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변한다면 사실 그 마음은 당신이 만든 겁니다. 나를 미워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주려고 하지만 그 분노는 당신 것이지 내 것은 아닙니다. 가져가십시오. 이거는 사실 이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쉽게 분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커피 시켰는데 뭐 좀 늦게 나오기만 해도 휘핑크림을 빼달라고 했는데 왜 올려져 있느냐? 왜 싸우듯이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끓는 점이 다 95도 상태인 거예요. 아직 끓진 않았어. 근데 조금만 하면 100도가 돼. 다 95도 상태로 살고 있어요. 너무 한국 생활이 팍팍하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당신의 95도가 제 잘못은 아니지 않나요? 나도 95도이진 않은지 순간순간 계속 트래킹하며 나를 볼 수 있는 그 알아차림의 힘은 너무 소중하다. 이 삶의 의미를 알기 위해 그 진리에 접근하기 위해 내 끓는 점을 낮추고 남을 잘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미움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성찰했는데 물론 사랑도 받았고요.
사랑과 미움 중간에서 사랑받는 존재가 되려고 애쓰지도 않고 미움에 끄달리는 존재가 되고 싶지도 않았지만 여기까지 성찰했는데 당신의 성찰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내 성찰 위에 얹어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죠. 내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기적이자 의미가 되도록 그러려면 내가 오늘 뭘 해야 되지? 어디다가 에너지를 쓰고 어디다가 마음을 두어야 하지? 명확하지 않나요? 우리 다 미움을 받을 거예요. 뭐 가깝게는 친구가 미워하고 그럼요. 네. 직장 상사가 미워하고 그럼요. 이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한다면 죽는 그 순간까지 미워하다 죽고 그게 인생이라면 너무 안타깝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미움이라는 감정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편안한데 당신도 편안해지길 바래요. 진심으로. 나를 미워하는 게 당신의 인생에 의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뭐 젠더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많고 특정 성별이 세력화되고 이런 것들 남녀 공이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갈등이 너무 이제 분단 국가에 세대 갈등에 젠더 갈등에 또 정치 이념의 갈등, 정치 이념 갈등에 지역 갈등에 네. 너무 많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건 그러니까 하나의 막 유니언을 만든다기보다 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위해주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조금은 기여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음에 태어나는 모든 존재들에게 미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너무나 가정을 이루고 싶어 했고 시도도 했었지만 잘 안 됐는데 그 삶에 의미가 있기를 강력히 바라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고 태어난 아이들이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저는 이 나라의 어떤 부분을 꼭 바꾸고 싶고 기여하고 싶고 나는 내 몸으로 아이를 낳지 않았지만 많은 존재들이 이 삶을 더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면 나의 독신 생활은 엄청 찬란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이런 태어난 사람들을 잘 교육하지 못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내가 하는 모든 공부가 의미 있는 결과들이 되면 혼자 살아서 가능했습니다 라고 왜냐면 제가 아이가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저의 인생의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